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 집 귀여운 꼬마 애기인데요. 게임을 하다가 페일이라고 뜨니까 오예 하고 좋아하더래요. 지켜보던 아빠가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하고 물으니까 아이가 실패라는 거죠 하더랍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빠가 다시 물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해? 아이가 하는 말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네요. 어느새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의 시간이 흘렀죠. 새해 첫날 다짐했던 일들 잘 해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획에서 좀 틀어진 사람들 좀 어떻습니까? 좀 늦어지면 어떻고 몇 번쯤 놓쳐도 괜찮죠 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또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든 즐겁게 또 행복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1월 30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시사고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 집 밖에 나가면 친구와 동료,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원만하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에 상처가 나거나 심지어 하루하루가 지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한자의 의미도 관계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 사람인자의 사이간자,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에서는 인간관계의 덕목을 오륜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친밀감으로 채워져야 하고 부부유별,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존중으로 채워져야 한다. 장유유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질서로 유지되어야 하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죽어도 변치 않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붕우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뢰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관계의 철학이죠. 일명 유교의 근간이 되는 오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며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덕목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공경할 경자, 경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또 상사와 부하 등 모든 관계에서 공경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공경함이 없는 친밀함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경이 없는 신뢰는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가치입니다. 논어 공야장편 16장에는 공경할 경자, 공경함이야말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왈, 안평중은 선여 인교로다. 구이 경지온여.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이란 사람은 선여 인교, 참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구나. 구이 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호간의 공경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예, 구이 경지, 오렐 구자에 공경할 경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호간의 공경심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안평중은 춘추시대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서 3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2인자로 있었지만 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경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공경함으로 대하였고 함부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나라 안평중을 늘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공자는 그런 안평중을 아름다운 관계 맺기의 현인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공경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늘 공경함으로 대하기에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공경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직업과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서로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고 처지가 아래라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음식점에서 만난 종업원에게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고 친밀하게 할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눈빛 하나라도 따뜻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경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듯한 반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방을 멸시하는 눈빛이나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이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경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해법이다. 올 한 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함으로 대할 것이란 다짐을 세워봅니다. 가능한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대할 것이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Good morning.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혁 씨, 벌써 한 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인데 금세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이제 음력설 인사 나눌 때가 됐네요. 아, 벌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죠?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많이 왔죠? 네. 자, 이제 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주에는 유채꽃 피고 또 이제 목련도 남부지방엔 피고 봄 기운이 차츰 나오는 것 같았는데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꽃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신이 완전 번쩍 들 정도였는데요. 아마 그 조금씩 피던 봄꽃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유채꽃, 목련, 방금 그런 꽃들 피는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매화 피었다는 뉴스 보셨어요? 저는 매화 가지가 이제 그 꽃시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핀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매화 이야기 하실 거예요? 네. 남부지방에 이제 매화가 피기 시작했는데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듣고 오늘은 매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난 네가 좋아.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안 돼요. 해봐요, 빨리. 깨물어주고 싶어. 그냥 깨물고 싶다고? 화가 났나요, 혹시? 이게 MBC에서 드라마 허준이 방영됐을 때 그때
그때 허준 역을 맡았던 정광열 씨가 역병을 잡으면서 매시를 사용했는데요. 그때- 조성모 씨 아니고 허준 씨도. 네, 그때 그 인기에 약간 편승해서 이 음료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조성모 씨를 광고 모델로 쓰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음료예요. 그렇군요. 이게 드라마 허준을 또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그런 광고였군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매실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성모 씨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매화는 좀 뭐랄까 그래도 다들 이름은 들어본 꽃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매화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좀 예스러운 느낌이 많았어요. 또 사군자 중 하나로 인식이 됐었고 실제로 다른 꽃과 달리 매화하면 뭐 생각나는 대중가요나 영화 같은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꽃인데 그 당시 문학에는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요. 특히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꽃이었고 우리가 장원급제하면 쓰는 그 모자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린 모자. 그 모자에 달린 꽃이 매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저 모자 뭐지? 하면서 봤던 꽃이 바로 매화꽃입니다. 그만큼 선비하면 생각나는 꽃이 매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매달 작품을 만드는데 매화를 쓰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지 선도 예쁘고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약간 좀 절도 있게 달려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고 매력적인 꽃인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왜 그렇게 매화를 좋아했을까요? 일단 오늘같이 추운 날 꽃을 피우는 그런 강인함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설중매라는 말이 있는데요. 눈 속에 핀 매화라고 해서 선비들이 특히 사랑한 모습이에요. 어목한 시절에도 꼿꼿한 선비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화가 봄을 알리는 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시작을 여는 꽃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입춘이잖아요. 봄의 첫 번째 절기인데 물론 아직 바깥 바람이 차고 눈도 오고 하지만 매화가 피면 사람들은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따뜻한 날이 오겠구나, 추운 겨울 잘 이겨내고 올해도 다시 만나서 반갑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히터도 없고 뭐 롱패딩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매화가 이렇게 따뜻한 봄을 알려오는 거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더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화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좀 분위기가 있죠. 이때 저는 계속 가지 선을 얘기를 하는데 꽃도 꽃이지만 좀 여백의 미도 있고 그리고 그 꽃잎이 이제 딱 5잎 달린 그 잎이 그 꽃의 전형을 보여주는 느낌도 들고 좀 그 컬러 자체도 우아하고 좀 품격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좀 더 이제 더워지면 피는 벚꽃과 매화가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진혁 씨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여기 방송을 오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 중국에 가면 매화와 벚꽃이 좀 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중국의 매화는 더 풍성하게 피고 벚꽃과 좀 더 비슷한 모습으로 멀리서 보면 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멀리서 보면 매화는 좀 더 소담스럽게 피고 벚꽃은 이렇게 화려하게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보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꽃만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벚꽃은 일단 꽃잎을 보면 5장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오목하게 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화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끝까지 동글동글한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화가 벚꽃보다 좀 피는 시기도 빠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꽃을 뒤집어 보면 꽃받침이 있잖아요. 근데 꽃받침이 벚꽃은 별 모양이고 매화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꽃받침 뒤집어 볼 생각까지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올 봄에는 매화 먼저 보고 나중에 벚꽃 피면 벚꽃 좀 뒤집어 보고 좀 차이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벚꽃은 향기가 없는데 매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그렇죠. 네. 매화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화하면 생각나는 인물도 있는데 일지매라는 인물 혹시 아시나요? 일지매 알죠? 네. 도적.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일지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물은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서 중국, 일본, 대만에도 비슷한 인물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70년대 고우영 화백이 만화로 그리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고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들어온 소설에서 유래가 됐는데 실제로
임꺽정, 홍길동과 달리 완전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중국 명나라 시절에 나룡이라는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매화 한 가지를 자기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남기고 났다는 유래가 있어서 거기서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그 숙종 42년 승정원 일기에 일지매라는 인물을 처벌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아마 이것은 일지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이런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아마 이런 가명을 썼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찜에 저는 드라마 생각도 나고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꽃만 보면은 좀 그 연약하고 귀여운 느낌도 있지만 매화하면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의 선비들은, 그렇죠? 특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약간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런 반면에 겨울에 피어나고 또 일지매 같은 뭐 이런 이야기도 얽히다 보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섞인 것 같은데, 문학 작품에도 이런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매화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현대문학 작품 중에서 이런 매화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저는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구절 중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노래한 저항시인이잖아요. 민족의 자유를 염원하는 은유로 매화를 사용한 것인데, 어떤 침략도 꿋꿋이 이겨낸 우리 민족이 이육사 시인은 반드시 독립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여기 겨울에 피는 매화처럼 노래에 씨를 뿌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교과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시라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느낌이 새롭네요.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요? 어디선가 이렇게 이 추위를 뚫고 매화 향기가 좀 전해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는데, 오세영 시인의 꽃샘추위라는 시입니다. 딱 네, 지금 같은.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지러워라. 첫사랑의 아픔은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다. 뜨겁게 달아오른 체열로 밤을 하얗게 밝힌 아침. 봄이 오는가 싶더니 문득 눈보라가 몰아친다. 벌던 꽃잎을 접고 맨몸으로 오한을 견디어내는 뜰의 홍매화 한 쌍. 어지러워라 하는데 진짜 어지러우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맨몸으로 오한을 견뎌내는 뜰의 홍매화 한 쌍. 안쓰럽기도 하고 좀 잘 이겨내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사실 제가 이 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굉장히 추운 날에 어떤 노부부께서 길에서 폐지를 모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더 많이 보탤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모습이 좀 오래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추위가 찾아오고 또 매화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를 읽으니까 그 모습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수월한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이 매화꽃 아래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가고 있는데 눈발이 조금 날릴 때였나 봐요. 그 폐지를 리어카 가득 싣고 혼자 끌고 가시는 분을 배웠었는데 정말 큰 길이었거든요. 정말 차에서 내려서 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짐을 갖고 가시는데, 뭐랄까요? 예전에는 골목길에서 그런 분들 뵈면은 진짜 저는 밀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런 뭐랄까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저는 물론 대로변에 있기도 해서 그랬지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따뜻한 온정의 그런 순간순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특히 네. 작년은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비대면이라는 게 너무 강조되는 사회였고, 이렇게 조금의 접촉도 뭔가 죄악시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힘든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뭐 사실 우리가 버티자, 힘내자, 견디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한 것도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러고 그런 이야기마저 좀 익숙해버린 느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힘내고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뎌내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음 네. 주가 입춘이기도 하니까요. 네, 진혁 씨의 의지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정말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얘기를 하셨네요. 이 시간에 우리가 꽃을 이야기하고 식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화훼농가를 비롯해서 농어촌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응원의 메시지에 저도 좀 마음을 보태고 싶은데요. 눈보라 속에서 오한을 견디는 홍매화처럼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매화 축제를 아마 또 볼 수 없을 텐데 경남 하동, 뭐 전남 광양 이런 데가 매화가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뭐 축제는 어렵겠지만 그런 곳들이 이렇게 이제 아마 관광 소득도 있고 또 농가 소득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소득도 또 줄어드는 게 저는 또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축제를 하기 어려우니까요. 네. 요즘은 그 뭐 인별그램 이런 데 보면은 옛날 여행 사진 꺼내가지고 뭐 추억 소환 이렇게 해시태그 걸고 사진 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옛날 사진 꺼내보면서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생각도 해보고 또 다시 그럴 수 있는 때가 온다면 몇 배로 더 신나게 즐겨보기를 우리가 서로 한번 다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는 청계천면에 가면 하동 매실거리라는 이름으로 그 하동의 매화나무를 옮겨 심어놨는데요. 한 1km 정도 매화나무 거리가 이어져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그 아래서 마스크를 벗고 꽃향기를 맡고 뭐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그러기는 힘들지만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근처 지나간다면 이렇게 한 번쯤 눈길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봄이 오는 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네, 또 봄이 얼른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좀 조금 더 잘 견뎌내보자는 응원과 또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매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진혁 에디터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농촌 생활.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도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네, 에너지 뿜뿜 정미 씨.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저는 잘 보냈는데 선영 아나운서 잘 보내셨나요? 피곤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춥죠.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또 폭설이 내리다가 또 아주 그냥 춥다가. 아유, 예. 아직 겨울인가 봐. 네, 그러니까요. 네. 매화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또 이제 매화도 보고 싶고. 근데 언제 나갈 수 있으려나. 하지만 또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또 잘 견뎌야 더 기쁜 날들이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봄 꽃피네 했는데 아니네. 다시 겨울이네. 아우 또 다시 겨울 시작된 한 주예요, 그죠? 네. 와, 진짜 요 기간 잘 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새 2021년 첫 번째 달이 이틀 남았어요. 와,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네. 잘 보내셨나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요때 정말 잘 보내셔야만 또 이제 3월에 어린이들 등교를 하는데 또 별 탈 없이 또 잘 보낼 수 있고 할 테니까요. 진짜 엄마의 네. 마음이다. 빨리 좀 사랑하죠. 제발 빨리 좀. 갔으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뭐 이 시기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요 주말에는 강풍 피해 입으신 분들도 또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걱정을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들 시설물 관리, 체온 관리 잘 하시고 또 피해도 모쪼록 좀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정미 씨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농촌 생활 어떤 시간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농사 이야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아, 나 이제 막 흙에 발 디뎠어 하는 초보 귀농인들의 이야기. 어릴 적에 농어촌에서 자랐잖아. 와, 진짜 그때 먹었었던 지금 풀뿌리 지금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을까? 예, 그 추억담. 아우. 도시농부의 텃밭 이야기. 귀농, 귀촌, 귀여하신 분들의 소소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들, 이웃 간에 생긴 에피소드 다 좋습니다. 뭐든 보내주시면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보내셔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과수원에서 뭐 민들레 이런 거 이제 캐가지고 그걸로 이제 약성이 있다고 해서 김치도 담가 오시고. 어허. 제가 사연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선물 받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물 주죠. 빵빵! 아저씨, 여기 기름 3만 원 넣어주세요. 예. 3만 원 주유권 드리겠습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제 얘기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품권, 예. 자, 정미 씨,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애청자 윤숙자님께서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아유, 글쎄 그냥 말 좀 들으라니까. 환자가 무슨 호미를 들길. 아유 괜찮다고. 얼른 그냥 이리 줘 그냥. 아 주라니까. 아이고 그냥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알아. 그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체력이 돼야 하는 건데 아주 그냥 뭘 한다는 거야. 아이고 진짜 말했잖아. 꿈이었다고. 이거라도 하려니까 빨리 아주 그냥 좀 놔둬. 어? 저희 남편은 아파요. 3년 전에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고 해서 가능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참 잘 됐고요. 늘 바쁘게만 살던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2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건강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쉬는 날도 출근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남편은 가끔씩 아유 너무 허무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사람이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남편이 푹 쉬면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먹는 것, 자는 것도 제가 모두 같이 했고 어디 갈 때도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신혼 때보다 더 많은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작년 가을로 들어서던 그쯤이었을 거예요.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세상에 그 안에 호미가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농사? 뭔 농사? 아 그냥 호박도 키우고 뭐 또 가지도 키우고 토마토도 심어갖고 그걸로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아니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안 돼! 안 돼! 아유 사 먹어 그냥. 안 돼! 나 꿈이었어. 나 사실 옛날부터 퇴직하면 귀농해야지 이 생각했었다. 귀농? 아이고 TV도 못 봤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됐어. 그냥 접어. 안 돼. 아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작은 텃밭이면 돼. 응? 이렇게 농사 얘기만 나오면 싸우길 몇 달. 한다면 하는 우리 남편은 아무리 말려도 꿈을 이루겠다며 지금 텃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분양하는 텃밭도 신청하겠다 그러고요. 안 되면 그냥 따로 분양받아서 하는 텃밭에 꼭 올해는 자기가 농사를 시작해야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는 지쳐서 하려면 당신 혼자 해 라고 했는데 아니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모종부터 길러보겠다며 저 난립니다. 그래도 혼자 보내기에 마음이 걸려서 화요일에 나오시는 박영재 관장님 있잖아요. 박영재 관장님 얘기를 몇 주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뭘 좀 알고 저렇게 신이 난 걸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활기차 보이니 마냥 막을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텃밭 농사 시작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걱정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아주 약간의 기대와 설렘으로 새해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애청자 윤숙자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참 두 분이 뭐랄까 여전히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네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서로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네, 좀 결국에 올해는 텃밭 농사를 시작을 하시겠네요. 하시겠네요, 예. 진짜. 아, 저는 너무 남편분의 그 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은 게요. 네. 왜 환자가 자꾸 환자님 이렇게 누구 환자님 부르고 계속 누워서 나 환자네 하고 있으면 진짜 환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소소하게 움직이시는 거 정말 좋고 흙을 밟고 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식물이랑 같이 햇빛도 보고 그 공기도 느끼고 그 날씨도 이제 변하는 것도 다 느끼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신경도 좀 쓰고 몸도 좀 움직이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진짜 지금 보내주신 윤숙자님 사연 보면 저희 집이랑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뭐가 하나 딱 왔는데 엄마가 이게 뭐야 이러고 딱 열어봤는데 홈이 또 무슨 일을 같이 시키려고 이런 생각이 먼저 확 드니까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어머니께서 윤숙자님께서 굉장히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네. 처음에는 남편이 뭐든 좋으면 하라고 뭐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거 뭐야 안 돼. 나 못해.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이랑도 좀 비슷하네요. 그쵸, 어느 비슷하죠. 집이나 좀 그러나? 저희도 과수원 시작할 때 그렇게 나무가 많아질지 몰랐어요. 농사를 지을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 농장으로 소소하게 나무나 조금 뭐 심어보겠다 하다가 욕심내서 몇백 그루가 됐다가 더 다 됐다고. 말라 죽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두 분이 소소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또 이제 정착이 되는데 그 과정이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제 부부 본인의 사이도. 양을 깜냥을 파악하고 그렇죠. 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윤숙자님의 마음처럼 여기 안 돼 하면서도 어느새 나가 보면 항상 붙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나가서 도와주고 소소하게 일 처리해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분께는 농사의 흥패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은 회복이 되실 거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윤숙자님이 더 아유 거기 가지 그렇게 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지금 걸음 들 때 됐는데 뭐 하는 거야? 더 하실 맞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자체별로 텃밭 분양한 곳 많으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조건 맞는 곳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윤숙자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저거 둘이 지금 또 괜히 또 이렇게 더 바람 넣는 거 아니야? 바람 넣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네. 두 분이 이제 건강하게 텃밭 생활 재밌게 하시길 저희는 이제 또 응원을 하면서 네. 제 생각에는 올 여름쯤에 좀 이제 수확물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사연 한번 더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남정미 씨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실 말씀 같은 거 없을까요? 일단 이 시작부터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면 뭐든지 흥이 났다, 모처럼 활기차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편분께서 농업에 이런 치유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치유 농업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원예 치료라는 거 왜 꽃 가꾸다 보면 그쵸. 마음이 그 순간만큼 그 찰나에만 탁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념무상. 네. 예, 이게 원예 치료가 현대화되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1789년 빨리입니다. 좀 일찍이죠. 1789년 벤자민 러시 교수가 들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 중에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발견하고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는 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원예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정원에서 일하게 하거나 산책하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증진시켰다는 기록이 있고요. 요 녹색의 쾌적성과 환경 회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단 농작물을 키우려고 하시는 이 과정 원예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분이서 충분히 하시면 남편분이 훨씬 더 호전되실 거라고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같이 숙자님도 같이 나가서 하시면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또 요 햇빛 보시면서 이제 두 분 어디 가실 곳이 또 마땅치 않잖아요. 맞아요, 요즘 요즘에. 텃밭에서 함께 시간 보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숙자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사연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미 씨. 네, 청취자 김진호 씨께서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 들려드릴게요. 저는 초보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아무 농사 기술도 모른 채 시작했다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러다가 또 아유 이건 아닌가벼 했다가 조금씩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텃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도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어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산짐승, 고라니, 비둘기, 잡새, 진딧물 얘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밭에 찾아오는데 그 피해는 말로 다 못하겠습니다. 한 번은 들깨를 수확하려다 보니 벌레가 많길래 이리저리 좀 털어보고 벌레가 알아서 기어나가길 기다리느라 잠깐 점심을 먹고 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비둘기가 몰려와서 제 들깨로다가 지들 점심을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농사지어서 비둘기 밥 먹인 셈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시금치 새싹을 고라니가 먹고 가고 고추, 오이, 배추, 무를 진딧물이 그렇게 엮여서 말썽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주방 세제와 물만 1대4 비율로 잘 섞어 뿌려도 쉽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몰라도 저는 효과를 좀 봤습니다. 농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벌레들이 날아드는가 하면 날씨가 안 도와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즐거운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매일을 학교에 가는 마음으로 밭으로 갑니다. 아직 좌충우돌 우당탕탕 초보 농부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가며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김진호님 사연 감사합니다. 네. 앞선 사연이었죠. 윤숙자님 내외분께 어떤 선배로서 전해드리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당탕탕. 열심히시네요. 네. 학교에 가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네. 긍정적이죠. 네. 정미 씨는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비둘기들이 다 이렇게 먹고 가면 비둘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둘기를 먹어요. 뭔 소리? 예.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들. 그렇죠. 그런데도 아이고 내가 비둘기 밥 한 끼 먹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네에 오는 애들은 약간 안면이 좀 저 녀석 저거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어. 네. 우리 내가 기르는 가축인가? 이제 같이 있어야지. 네, 어쨌든 이 김진호님께서는 즐겁게 생활을 하시니까 마음에 드는 수확물도 얻으시고 또 스트레스도 없이 좀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요런 사연 따뜻한 사연 진호님 다음에도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김진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 초보 농사꾼입니다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진딧물도 그렇고 고라니 이런 걸 고민을 좀 하셨는데 제가 책 한 권을 좀 추천해 드릴까 봐요. 그 농생물 학과를 졸업하시고 응용 곤충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박사님 중에서 이기상 기상에 너무 농사가 기상 영향을 박사님. 많이 받잖아요. 예, 기상 이기상 박사님. 박사님 계신데요. 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텃밭 해충과 천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벌레로 벌레를 잡는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무당벌레가 제일 좋은 해롭지 않고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되는 그냥 이충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거든요. 진딧물 잡아먹고. 네네. 네. 그러면서 여기에는 초보 농사 짓는 분들이 배춧잎이 어떻게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생긴 벌레들이 곤충이고 해충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언제쯤 시기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약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보면 많은 그 천적으로 치유를 하는 경우에, 치유라고 해야 될까, 천적으로 이제 방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리나 옥수수를 고추밭에 심는다든가 거기에 나는 것들이 다시 잡아먹고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주방세제나 이런 걸 섞어서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자연을 친환경 농법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네.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좀 많은 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구하기 힘드시면 이기상 선생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관련 책들이 좀 많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원예대학에서는 이걸 그 교재로 쓰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네. 엄마 아버지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림이 많아요. 사진도 많고. 그러니까 네. 좀 큰 책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기상 박사님의 책 추천드립니다. 슬기로운 농촌생활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가기 게시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편지 보내실 분들 주소도 알려드릴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정민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